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은밀한 정의에 의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함수의 극한을 공부한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 미적분 학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에 은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은밀한 정의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수학이 그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밀한 정의에 의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아마도 여러분 수학과 관련된 공부하는 모든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함수의 극한의 이제 수렴이다. 자, 요 놈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봤던 것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l이라고 했는데 요 fx가 a로 갔을 때에 요 fx 극한값이 l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놈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냥 여기다가 x 대신에 a를 푹 집어서 l이라고 하면 그죠?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그 답지로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의 이 틀에 맞추어서 증명해 줘야만이 비로소 fx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틀을 만족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틀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서술을 해줘야 그쵸? 우리가 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정의역이고 자 공역이 실수인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자 실수 l이 존재해서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뭐라고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2에 대응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 값. 자, 그러면 2에 대응한다는 것은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이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한다 이 말이니까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엡실론에 관한 이 델타가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표시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는 이 엡실론의 임의의 양수 엡실론의 영향을 받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델타를 그죠? 델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적당한 양수 델타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그죠? 이제 엡실론 델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통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든지 또 수학 관련 학과를 가든지 여러분들 수학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제 요 엡실론 델타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여기서 x가 한없이 a로 간다는 우리가 이 수학적 표현은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요렇게. 자, 우리가 절대값 x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x와 a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와 a 사이의 거리가 지금 요 델타라고 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보다 작다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요 표현이 결국 x가 한없이 a로 간다는 이 수학적 표현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요 x와 a 사이의 거리가 x와 a 사이의 이 거리가 최소한 0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요 두 놈이 만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키면 요 델타가 만약에 1000만분의 1이라고 하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그죠 가깝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물론 요 x가 a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요 x가 a보다 살짝 큰 방향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우방에서 오른쪽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운 케이스하고 요 a의 왼쪽 그쵸? a의 왼쪽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그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A의 델타 근방에 X가 놓인다고 요 놈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X가 한없이 A로 간다는 수학적 표현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 X는 당근 정의역에 있는 X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요놈이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과 똑같은 원리죠. fx의 극한값이 L이 된다는 것은 fx에서 L을 뺀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이 절대값의 개념은 우리가 요 fx와 L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놈과 요놈의 거리가 요 엡실론이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억만분의 1이다. 엄청나게 작은 값이라고 그러면 요 두 놈 사이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셔도 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말은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하는 수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엡실론을 어떠한 양수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요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x가 a로 갔을 때에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적당한 델타인데 이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델타는 반드시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는 델타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존재했을 때에 요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놈이 성립하면 요 명제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x가 a로 갔을 때에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요 l을 가리켜서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 표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식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x 대신에 a를 여기다 푹푹 집어서 극한값을 계산하고 뭐 부정이면 부정인수 소거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대학미적분학에서 답을 그렇게 쓰면 빵점이랍니다. 자, 구체적인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5x 빼기 3의 극한값이 2라는 사실. 아니, 세상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x 대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요 놈의 결과가 요 극한의, 요 함수의 극한의 결과가 2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왜인지를 이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통해서 정의 형식들이 이걸 증명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명하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야 된답니다. 달달달 외우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증명 형식으로 이 함수의 극한을 풀어갈 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라고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증명해 줄 때는 실제 이제 이 적당한 양수 델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답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즉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서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하도록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표시를 해줘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이 틀대로 적어야 되죠. 자, 이 적는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된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적당한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어떻게 둬야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른답니다. 물론 책에 보면 바로 뭐라고 딱 뒀는데, 여러분이 책처럼 그 결과를 가보지도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책의 얘기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네모로 책을 모른답니다. 자, 요렇게 두면, 또는 택하면 이런 말 쓰면 된답니다. 이렇게 두면, 자,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네모와 같이 뒀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양수 델타를 이렇게 뒀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x가 1로 간다, x가 a로 간다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x가 1로 간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절대값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자, 여기서 x가 2에 포함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선생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상관없답니다. 자, 이면 있는데 우리가 이면은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표시한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는 5x-3의 극한값이 2임을 보인다는 것은 수열의 극한에서와 마찬가지로 5x-3에서 이 극한값 2를 뺀 놈의 절대값이 요 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요 델타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델타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요 놈을 요 안에를 계산해 보면 5x-5죠. 그러면 5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x-1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죠. 5 곱하기 x-1의 절대값.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유심히 보니까 x-1이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5 곱하기 절대가 x-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요 놈하고 일치하죠. 그럼 요 놈이 델타보다 작다일 텐데, 그러면 요 놈이 뭐보다 작다가 되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5가 있기 때문에 요 밑줄 친 부분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즉 요 놈을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뒀다는 것은 지금 요 절대값 x-1과 관계 있는 요 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5분의 엡실론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델타를 5분의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자, 델타를 5분의 엡실론이라고 두게 되면 요 놈이 5분의 엡실론이니까 절대값 x-1이 델타보다 작다. 즉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절대값 x-1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져서 결국 요 놈은 5 곱하기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서 요 놈이 엡실론 2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절대값이 작다가 됐는데 뭐보다 작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졌죠. 그러면 요 놈에서 2를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5x-3의 극한값이 2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적어주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완벽하게 우리가 구현을 한 거죠. 따라서 리미트 요 놈에 의해서 x가 한없이 1로 갔을 때에 요 놈 빼기 요 놈의 엡실론보다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5x-3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요 동네가 책에는 바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현재 요 놈을 델타를 어떻게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이 부분을 어쨌든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놈이 운명적으로 다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즉 델타 자리에 5분의 엡실론이 들어가라. 그래서 델타를 우리가 5분의 엡실론이라고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 문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 2번이랍니다. 자, 그럼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자, 한없이 2로 갔을 때에 자, 3x의 극한값이 자, 6임을 보이라 그랬죠. 자, 요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당연 알고 있죠. 그런데 요놈 역시도 이 함수의 극한의 이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그 틀에 맞춰 설명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요놈도 마찬가지랍니다. 요놈도. 자, 이렇게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뭐하여? 자, 대하여. 자, 이 델타를 적당히 양수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잡아두면 자, 요렇게 두면 자, 여기에서 x가 2로 간다를 2에 간다의 수학적 표현을 요 놈을 이용하면 요 a 자리 2가 들어가면 되죠. 즉
절대값 x-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이면, 자, 3x의 극한값이 6이라는 수학적 표현은 절대값 3x에서 6을 뺀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요놈이 엡실론보다 결국 작다가 되도록 이 델타 값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3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요놈이 3 곱하기 절대값 x-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밑줄 친 부분이 뭐가 되면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이 전체의 결과는 결국 3 곱하기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서 요놈이 엡실론이 되죠. 그러면 요놈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려면 요 델타 자리에 3분의 엡실론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의 절대값 x-2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델타를 3분의 엡실론이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요놈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지금 요놈이 엡실론보다 뭐가 된다? 작다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요 표현이 x가 한없이 2로 간다는 표현이죠. 요 3x의 극한값이 자 뭐가 된다? 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두 문제 정도 다뤄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극한한 문제를 푼 다음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요놈을 놓고 보면 바로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델타를 어떻게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표시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방에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한 방에 표시되는 문제는 거의 드물고 실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델타가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쉽게 잡히는데 실제는 매우 어렵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수준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교재 예제 3번이랍니다. 자, 물론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알고 있죠. x가 2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값 4라는 거. 자,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다 알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요놈의 극한이 4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가 이제 아파진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일단 그 구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x가 2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값이 4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그쵸, 대하여.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델타를 갖다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면, 자, 뭐라고 두면, 우리가 뭐라고 두면, 지금 x가 2로 간다 이 말은, 자, 절대값 x-2가 2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 x제곱의 극한값이 4니까 x제곱에서 4를 뺀 요놈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요놈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요 자리에 두는 것은 델타에 관한, 엡실론에 관한 함수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요 부분이 매우 이제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요 놈이 지금 절대값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요 놈이 결국에는 x-2의 절대값 곱하기 x 플러스 뭐가 되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요 델타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적당히 잡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요 놈이 바로 엡실론보다 바로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든 x-2만 있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만 있는 게 아니고 절대값 x 플러스 2도 있기 때문에 요 x 마이너스 2를 좌지우지하도록 이 델타 값을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잡아준다 해도 요 놈만 영향을 주지 요 놈에는 바로 영향을 준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계통이 이제 대부분이 함수 역할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므로 바로 여기에서 바로 델타를 그렇죠? 델타 엡실론으로 뭐 할 수 있다? 둘 수 없다는 게 이런 문제들의 그렇죠? 특징이 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 델타를 이중 구조로 잡아야 된다. 자, 뭐 선생님 표현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붙여봤는데 이중 구조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진짜 선생님이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 우리가 이 양수가 델타가 양수 델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델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한 수인 델타 이퀄 1을 우리가 델타를 1이라고 일단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그러면 꾸준히 델타를 1로만 두면 됩니까? 꼭 델타를 1로만 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나중에 선생님 한 명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델타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델타를 1로 둬도 되고 2로 둬도 되고 3으로 둬도 되고 4로 둬도 되고 100으로 둬도 되고 1000으로 둬야 된답니다. 그럼 100도 되고 1000도 되는데 왜 1로만 뒀습니까? 1이 제일 간단한 수니까. 무슨 말이겠죠? 뭐 1000이 된다 해서 뭐 여기서 델타를 1000으로 둔다. 그러면 사이코죠. 그죠? 환자가 틀림없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델타를 1로 또 두면 안 되는 문제도 있답니다. 델타를 1로 두면 되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델타를 5분의 1이나 뭐 6분의 1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은 여러분 한 방에 그렇게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만큼만 차근차근 여러분 하나씩 이해하면서 따라오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일단 델타를 1로 한번 더 보겠다는 거죠. 델타를 1로 두면 델타를 1로 뒀다는 것은 자, 이 식에서 이 델타를 1로 뒀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2가 지금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 플러스 2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는 자, 요놈이 5보다 작다가 되죠. 아니, 난데없이 요놈이 1보다 작을 때 왜 5보다 작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안에는 x-2가 1보다 작다도 들어있죠.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인데 요 양변에 4를 넣어버리면 여기다 4를 더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 x 플러스 2가 지금 이렇게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놈이 요렇게 되고 요놈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x 플러스 2가 5보다 작으면 요놈에다가 절대값 붙이고 요놈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요놈이 성립하면 요놈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x-2가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는 같은 말이고 x 플러스 2가 5보다 그쵸? 5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x 플러스 2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무슨 말이겠죠?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여기서는 요놈이 의미하는 실제로 지금 요놈이죠. 요놈이기 때문에 요놈이 성립하면 저절로 요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이 반대가 성립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놈을 이렇게 생각하는 요령은 요 절대값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요놈을 x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4를 더해주고 여기다 4를 더해주고 그죠. 양변에 절대값을 떼고 양변에 4를 더하고 다시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요놈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이면 동시에 절대값 x 플러스 2는 5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델타를 1로 잡았을 때에 x-2가 절대값 x-1보다 작다 하고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하고 요놈이면 요놈이 성립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5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닥치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미니멈 해놓고
자, 다시 한번. 요 놈을 우리가 최종적인 델타는 1로 잡는 게 아니고 미니멈 해놓고 요 1하고 여기서 나오는 요 x 플러스 2 우리가 이 델타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바로 표시 못하게 했던 요 범위 내에 해당되는 요 놈이 차지하는 범위 5 요 경계값 5 요 5의 5분의 엡실론을 요렇게 요 놈이 오면 5분의 엡실론 요 놈이 6일 때는 6분의 엡실론을 가져와가지고 요 미니멈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요 놈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하고 5분의 엡실론 요 둘 중에 작은 놈을 델타로 두라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미니멈을 도입한다는 것은 델타가 1일 때 성립하면 동시에 델타가 5분의 엡실론일 때 성립하고 즉 요 둘 중에 요 놈이 작은 놈이면 델타가 1이 선택되어지는데 델타가 동시에 5분의 엡실론도 선택되어지게 하고 만약에 요 두 놈 중에 요 놈이 더 작은 놈이라서 요 놈이 선택되면 요 놈보다 더 큰 놈이 요 놈도 우리가 성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런 구조를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우리가 뒀다는 말은 우리가 왜 요 놈을 요렇게 뒀냐면 자 여기서 책에는 설명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델타가 1이 선택된다. 즉, 요 둘 중에서 요 놈이 작은 놈이다라고 하면, 요 델타 자리에 1이 오는 거죠. 그러면, x-2가 지금 1보다 작다, 이거.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x-2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동시에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5보다 작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 1이 왔다는 것은 x-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이 여기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1보다는 요 놈이 더 큰 놈이죠. 그러면 절대값 x-1이 1보다 작다. 요 놈이 1보다 작다이면 1보다 더 큰 놈인 5분의 엡실론보다 요 놈이 작은 것도 자명하죠.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이면 무슨 말이겠죠? 동시에 절대값 x-2는 뭐보다 작다? 그렇죠.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고 무슨 말이겠죠? 또 만약에 요 둘 중에서 요 놈이 선택됐다라고 하면 델타가 즉 요 두 놈 중에서 요 놈이 더 작은 놈이다라고 하면 요 놈이 여기 오죠. 그러면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선택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둘 중에서 요 놈이 작은 놈이 되어서 요 놈이 선택돼서 이 델타 자리에 오게 되면 1이 요 5분의 엡실론보다 1이 더 큰 놈이니까 5분의 엡실론보다도 절대값 x-2가 작으면 5분의 엡실론보다 더 큰 놈인 1보다 요 놈이 작은 것도 자명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이면 동시에 절대값 x-2는 1보다 작다가 성립하죠. 그런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x 플러스 2 입장에서는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메커니즘, 요 놈을 우리가 요 미니멈 1,5분의 엡실론을 델타로 뒀다는 것은 x-2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2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고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동시에 절대값 x-2가 1보다 작음을 만족한다는 거죠. 1이 작은 놈이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더 큰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5분의 엡실론이 1보다 더 작으면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요 놈보다 더 큰 놈이 1보다 작은 것도 자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동시에 절대값 x 플러스 2 입장에서는 5보다 작다를 의미하고 요 놈이 그쵸? 요 놈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요 놈이 5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델타를 일단 1로 둔 것은 최종적으로 델타를 1로 두겠다는 거 아니고 델타를 1로 뒀을 때에 요 놈이 성립하면 요 놈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최종적인 델타는 요 1하고 그리고 여기서 5가 만들어지면 5분의 엡실론 요 둘 중에 더 작은 놈을 델타로 선택해 줘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자리에 들어오는 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적어보면 자 그러면
따라서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제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자, 네모라고 우리가 치환했는데 이 네모가 뭐냐면 여기 말하는 자, 미니멈 1,5분의 뭐다? 엡실론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 이하를 여기다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이던 x가 한없이 2로 갈 때이니까 절대값 x-2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이면 자, x제곱 빼기 4의 절대값 즉 x제곱의 극한값이 4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요 놈에서 요 놈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x-2x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델타를 미니멈 1,5분의 엡실론으로 줬다는 것은 자, 요 둘 중에 1이 더 작은 놈이면 요와 같은 상황이 성립하는 거죠. 1이 더 작은 놈이면 자, 1이 더 작은 놈이면 절대값 x-2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절대값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인데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절대값 x 플러스 2 입장에 봤을 때는 5보다 작다니까 요 놈이 지금 5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 놈은 또 5분의 자, 선생님 말을 잘못해요. 5보다 작다 해놓고 5분의 엡실론 작다. 자, 5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절대값 x-는 또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은 5분의 엡실론 곱하기 5가 되어져가지고 요 놈이 엡실론이 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요 놈 빼기 요 놈의 절대값, 요 놈 빼기 요 놈의 절대값이 이와 같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옴으로써 결국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제곱의 극한값이 4이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5분의 엡실론이 더 작으면 어떤데요? 이것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둘 중에 5분의 엡실론이 더 작은 값이다. 그러면 x-2의 절대값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선택되면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x-2의 절대값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5분의 엡실론보다 더 큰 1보다도 절대값 x-1이 작은 건 자명하죠. 그러면 요 놈이 성립하면 동시에 x 플러스 2는 5보다 작다. 절대값 x 플러스 2는 5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자, x-2의 절대값이 5분의 엡실론보다 작다이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요 놈이 성립하면 곧 요 놈이 성립하니까 5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요 놈이 선택되어지면 요 놈 이 순서로 자, 요 놈 물론 5분의 엡실론 작죠. 요 놈 순서로 가는 거고 요 놈이 먼저 선택되면 요 놈 순서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잡더라도 요 놈을 작은 놈으로 보더라도 같은 결과고 요 놈을 작은 놈으로 보더라도 요 결과는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하는 학생들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난데없이 이 5를 가져와서 5의 엡실론이라 둔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겠죠? 그게 무슨 그쵸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대부분이 여러분 델타 값은 한 10문제 중에 9문제를 1로 잡으면 된답니다. 1로 잡으면 안 되는 문제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설명할 때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 정말 궁금해요. 선생님 진짜 2도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 필기를 하셨죠? 그럼 선생님 이걸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2라고 합시다. 2. 그럼 이게 2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델타가 요 델타 자리에 여기 2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 4를 더하고 여기 4를 더하면 요 자리가 뭐가 된다? 그렇죠? 6이 되죠. 6. 자, 우리가 지금 요 델타를 2로 바꾸니까 요 자리에 2가 오고 요 자리에 6이 왔죠. 6.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는 뭐가 된다? 6분의 엡실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자리도 지금 2가 되고 요 자리도 6이 되고 요 자리도 6분의 엡실론이 되고 자, 요 자리도 6분의 엡실론 되고 요 자리도 2가 되고 요 자리도 6이 되고 요 자리도 6분의 엡실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요 둘 중에 1이 선택되어졌다 그러면 자, 이제 2죠. 요 둘 중에 2가 요 2인데 자, 2.
자, 요 둘 중에 2가 선택됐다 그러면 절대값 x-2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6보다 작으니까 요 놈이 이제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2는 동시에 6분의 epsilon보다 작으니까 요 놈이 6분의 epsilon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봐도 결과는 뭐도 같은 결과죠. 반대로 요 놈이 선택된다 해도 요 놈이 여기 오게 되면 요 놈이 독성립하고 요 놈이 승립하면 결국 요 놈이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델타를 양수이면 되기 때문에 1로 둘 것을 2로 둬도 승립한다는 거죠. 요 2라고 둬도 이 문제가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라고 둬도 해도 된답니다. 책에서 꼭 1이라 했으니까 1만 되는 게 아니죠. 3이라 해도 되고 100이라 해도 되고 이 문제는 1000이라고 해도 된답니다. 그쵸? 근데 1000으로 풀면 우리가 보통 환자라고 하죠. 그죠? 1이 가장 간단한 수이기 때문에 1로 두는 거죠. 그러나 1로 둬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스님 나중에 그런 문제 예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가지고는 좀 아리까리하니까 한 문제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책을 읽어서 혼자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른답니다. 밤을 새워도 이해되면 다행인데 이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예제 4번 문제를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문제는 한마디로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에 자, x제곱의 극한값이 a제곱임을 보여라. 자, 이런 문제랍니다. a제곱임을 뭐하라? 보여라. 자, a는 일단 양수라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요 놈을,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금 요 놈 빼기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게 x제곱 빼기 a의 제곱의 절대값이 곧 x 빼기 a, x 플러스 a. 자, 요렇게 되고 요 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둬야 되는데 당장 요 놈도 x-2는 여기 있지만은 또 동시에 절대값 x 플러스 a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를 한 방에 그쵸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명심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일단 요와 같은 사항들을 머릿속에서 요 놈을 여러분 그려가면서 일단 우리는 델타를 1로 두겠답니다. 델타를 1이라고 두면 제일 먼저 우리가 x가 a로 간다는 것이 자 절대값 x 빼기 a에서 자 요런 상황일 때 그쵸 요 놈이 성립했을 때에 동시에 요 놈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델타를 1로 뒀다는 것은 절대값 x 빼기 a가 1보다 작다로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단 한번 적어본답니다. 앞에서 봤지. 자, 여러분 수준에서는 한번 처음 하시는 분 적어보는 게 좋죠.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뭔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델타를 무시기라고 두면 자, x가 a로 간다는 수학적 표현은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이면 자, x제곱의 극한값이 지금 a제곱임을 보인다는 것은 요놈, 즉 x 빼기 a 절대값 x 플러스 a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자, 보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일단 요 델타를 1로 두고서 한번 x-a, 절대값 x-a하고 절대값 x 플러스 a가 어떤 그죠?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델타를 1이라고 두면 최종적으로 델타를 1로 두겠다는 건 아니죠. 일단 델타를 1로 뒀을 때에 절대값 x-1이 델타를 1로 뒀다는 것은 여기 1이 들어갔다는 말은 절대값 x-1이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는 말이고, 절대값 x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자, 이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2a를 더하고 2a를 더하면, 그리고 다시 절대값 붙여버리면, 절대값 a는 1 플러스 2a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x-a가 1보다 작다이면, 절대값 x 플러스 a는 1 플러스 2a보다 작다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요놈이면, 요놈. 자, 이게 선생님이 그 역은 성립한다 그랬죠. 요놈이 성립하면, 요놈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런 거는 우리가 테크닉상으로 기억해둬야 되죠. 요 절대값 x 플러스 a가 1 플러스 2a보다 작다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종적인 델타를 미니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한번 시험해본 테스트해본 요 1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1 플러스 2a의 분의 엡실론하고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요 둘 중에 더 작은 놈을 델타라고 두면 된답니다. 이렇게 두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델타를 이렇게 뒀답니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절대값 x-a가 그쵸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이면 x제곱 빼기 a의 제곱, 즉 x-a 절대값 x 플러스 a가 되는데 요 둘 중에서 1이 더 작은 놈이라고 하면 1이 더 작은 놈이라고 하면 절대값 x- 요 놈이 요 자리에 1이 오면 요 놈이 성립하면 요 놈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요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요 놈이면 즉 절대값 x-a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a는 1 플러스 2a 그쵸 1 플러스 2a보다 작으니까 요 놈이 결국 1 플러스 2a보다 작다는 얘기고 동시에 자 절대값 x-a가 1보다 작으면 요 둘 중에 요 놈이 더 작은 놈이라서 요 1보다 작으면 요 놈보다 더 큰 놈인 요 놈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더 큰 놈인 요 놈보다도 요 놈이 작은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요 놈도 역시 1 플러스 2a분의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놈이 1 플러스 2a분의 엡실론 곱하기 1 플러스 2a가 되기 때문에 요 놈 약분해서 결국 요 놈이 엡실론이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보다도 뭐가 요 놈이 작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에 x제곱의 극한값은 a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요 놈이 더 작은 놈이라고 하면 자 절대값 x-a가 절대값 x-a가 요 놈이 더 작은 놈으로 되어서 델타로 선택되면 요 놈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절대값 x-a가 요 놈보다 작으니까 요 놈보다 작다 하면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 놈보다도 요 놈보다도 작으면 요 놈보다 더 큰 놈이 요 놈보다 작은 것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절대값 x 플러스 a가 1 플러스 a보다 작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 놈이 이제 요 놈보다 작으면 요 놈이 또 요 놈보다 작은 것은 또 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작은 놈으로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똑같이 요 결과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델타를 2로 잡아도 되고 3으로 잡아도 되고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델타를 그러면 1로 잡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나와 있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 각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깔끔하게 풀 수 있으면 서술형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이제 함수의 역할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고 또 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머리가 바로 이해가 필이 꽂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 틀림없다.
아마 선생님하고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자,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자, 2x 플러스 1분의, 자, x 이꼴, 자, 요놈의 극한값이, 자, 요놈의 극한값이 1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물론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으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분자도 마이너스 1이고 1이 된다는 것. 이 결과는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수학적 증명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 델타를 갖다가 요 1로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문제죠. 1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요 문제의 증명은 일단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이기 때문에, 자, 임의의 양수, 일단 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델타를 적당히 이렇게 네모라고 두면,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했는데, 자, 그놈의 수학적 표현은, 자,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이 0보다 크고, 요놈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요 주어진 함수는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값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그러면 요 함수의 정의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랍니다. 근데 모든 실수 중에서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마이너스 1은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는 다 되는 게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에서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앞에서 요 정의역을 해당되는 집합2를 생각했을 때에 이 집합이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랍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요 2를 언급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생각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분모가 x가 정의되지 않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거 반드시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제외된다는 요 표현을 써야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면 우리는 뭘 보여야 된다? 그쵸? 비로소 요걸 보여줘. 2x 플러스 1분의 x에서 1을 뺀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이다. 자, 임을 우리가 보이자 이런 얘기죠. 일단 방향은 잡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델타를 1로 두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왜 1로 두면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델타를 1로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즉 절대값 x 플러스 1이 지금 요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자, 요 1이 들어갔죠. 1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런 걸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놈은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그렇죠? 더해주면, 즉 1만큼을 빼주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어지면 요놈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요 x 범위에는, 그렇죠?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델타를 1로 잡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요 놈을 우리가 요렇게 정의 내렸을 때에 요 x값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도록 델타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델타를 1로 잡았더니 이 범위 안에 x 이꼴 마이너스 1이 정의되지 않는 x값이 이 안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2 요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델타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 해봐야 되죠. 그러면 자, 요 놈을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2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지금 뭐가 돼요? 그러면 1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 안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델타 이꼴 1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델타 이꼴 자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이쪽은 안 된답니다. 그러면 1, 2, 3에 안 되면 이때는 계속 저쪽으로 하는 고집하지 말고 그 반대로 이제 그쵸 1보다 작은 값으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책에는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 복잡한 가정들을 확인하고 답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한 방에 처음부터 뭐 바로 쫙 뭐 책에처럼 델타는 얼마 일단 얼마라고 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책에 뿌리고
그렇죠? 교수님들의 풀이지 여러분의 풀이는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골치 아프지만 해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델타 이꼴 1이 안 된다. 그러면 델타 이꼴 그러면 5분의 1은 되겠는가?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일단 델타 이꼴 5분의 1이라고 두니까 델타를 5분의 1로 두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이제 5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x 플러스 1이 자 플러스 5분의 1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만큼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고 요놈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데 자 옳지. 요놈 안에는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들어있죠.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5분의 4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 요 범위 안에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들어오죠. 요 안에.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6분의 1도 된답니다. 7분의 1도 된답니다. 8분의 1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놈이 요 놈이다. 그래서 5분의 1을 선택했답니다. 그러면 4분의 1도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중요한 거는 1이 안 되면 2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 2, 3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분수 값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 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조금 처음 공부하는 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답니다. 보통 공부가 여러분 혼자 독학을 하면 도서관에서 한 3박 4일을 헤매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책에 전혀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2단도 아니고 일단 이 델타를 우리가 일단 5분의 1로 둔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델타를 5분의 1로 뒀다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선생님이. 델타를 일단 5분의 1이라고 두면 자 여기에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 지금 이제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동네 메커니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나중에 필요할 거는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이라는 것도 이제 이놈을 통분을 해버리면 2x 플러스 1분의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자 요놈 전체의 절대값은 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요놈 전체의 절대값이나 요놈이 같은 말이죠. 에다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2x 플러스 1의 절대값 분의 1이 여기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놈 곱하기 요놈 분리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5분의 1보다 작다고 지금 요놈이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간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요놈이 5분의 1보다 작다일 때는 요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복잡한 문제죠.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요 절대값 없다 치고 양쪽에 똑같이 1을 빼버리면 자, 요렇게 봅시다. 조금 골치 아픈 문제니까 요 풀어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 놈을 풀었을 때에 요 놈이 x가 마이너스 5분의 6부터 x가 어디까지였죠? 아까 마이너스 5분의 4까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2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 2x는 마이너스 5분의 요놈이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분의 8. 자, 선생님이 깔끔하게 다시 그 남아있는 부분을 필기를 좀 다시 했는데 자,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기를 미리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볼 테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2x가 마이너스 5분의 8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12보다 작다 해서 그러면 요 2x라 하는 놈의 이 절대값은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요 놈보다는 5분의 8보다는 절대값이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2x의 절대값이 5분의 8보다 크다를 우리가 기억해 놓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값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자 2x의 절대값하고 1의 절대값은 절대값 붙일 필요 없어요. 요 놈의 절대값에서 요 놈의 절대값을 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이 삼각 부등식에서 성립하죠.
그러면 요놈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지금 2x가 5분의 8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양변의 1을 빼버리면 결국 2x의 절대값에서 1을 뺀 값은 5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2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5분의 3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양변을 이제 역수를 취해버리면 2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이제 뭐다? 역수가 되어서 3분의 5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 결국 3분의 5보다 작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에서 요놈 뺀 요 절대값이 결과적으로 엡실론보다 작다 이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1이 다시 3분의 5하고 곱해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분의 3 엡실론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요 3분의 5하고 5분의 3이 약분되고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답을 깔끔하게 적어보면 우리가 델타 입장에서는 이제 델타가 5분의 1도 되어야 되고 또 요 놈이 또 델타가 5분의 3 엡실론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를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델타는 이제 5분의 3도 돼야 되고 5분의 3 엡실론도 돼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도 돼야 되고 5분의 3 엡실론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멈을 도입해서 델타를 미니멈 5분의 1, 5분의 3 엡실론이라고 둘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5분의 1이 되어야만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분의 1보다 작을 때에 이런 것을 만족하고 요런 거 해서 결과적으로 요놈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놈은 델타가 5분의 1일 때 나온 결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동시에 요놈이 다시 5분의 3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된다는 것은 델타가 5분의 3 엡실론도 성립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 문제의 전제가 되어 있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놈이 파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을 도입하면 델타가 5분의 1일 때 성립하면 동시에 5분의 3 엡실론일 때 성립하고 5분의 3 엡실론일 때 성립하면 5분의 1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델타는 요놈을 동시에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x가 이와 같은 범위를 가졌을 때에 요놈은 곧 우리가 위에서 요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놈이 지금 5분의 3보다 작고 요놈이 5분의 3 엡실론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요놈 약분해서 결국 요놈이 엡실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요놈에서 1을 뺀 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에 2x 플러스 1분의 x라는 요놈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요놈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델타가 5분의 1일 때 우리가 두고 풀었는데 이 델타를 뭘로 둬도 4분의 1로 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델타를 4분의 1로 두게 되면 요런 값들과 요런 값이 달라질 뿐이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